안녕하세요. 저는 슈넷 테크본부의 HO 플랫폼 팀장을 맡고 있는 박현석이라고 합니다. 이제 세 번째 세션인데요. 세 번째 세션에서는 ATD25 L&D 인사이트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테크본부에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떤 기술적 진보성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좀 들어가기 앞서서 조금 전에 이제 진행자분께 이제 유튜브 채팅으로 접수된 질문을 말씀을 좀 들었어요. 어떤 분께서 이제 AI 어떤 코치를 사용을 하게 될 경우에 보안이 좀 심대히 침해되는 게 아닌가 염려하는 질문을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어떤 좀 민감한 내용들을 AI가 제공을 하게 되는 경우에 있어서는 많은 수의 이제 AI 기업들은 보안을 굉장히 강조해서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학습, 그러니까 맥락을 제공하기 위해서 개인이 올린 내용들의 그 과거 내용까지는 체크를 해서 피드백은 하되 그 내용 자체를 AI의 트레이닝으로는 사용을 하지 않는 부분들이 일반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아마 이제 그런 부분들은 염려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이 부분들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ATD25 엑스포 관련해서 일단 슈넷은 스폰서로 배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엑스포 관련된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면 엑스포는 총 3일 정도 진행을 했고요. 총 340여 개 부스가 제공이 되었습니다. 이제 보시는 것처럼 L&D 분야의 기라성 같은 업체들이 많이 참여를 했는데요. 이 많은 참가 기업들을 좀 면면히 좀 살펴봤을 때, 일단 저희가 좀 카테고리로 좀 분류를 해봤습니다. 했더니 이제 리더십, AI, 그리고 엔터프라이즈 러닝 솔루션, LMS 순으로 좀 이제 참여 기업들을 확인할 수가 있었는데요. 곧 엑스포에 어떤 기업의 카테고리로 이제 참여한 기업들이 맞느냐는 결국 그 엑스포에서 어떤 부분들이 어떤 주제를 주로 다뤘다라는 것들을 볼 수 있는 반증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리더십에 대한 부분이 가장 크고 그 다음으로 AI 그리고 엔터프라이즈 러닝 솔루션과 LMS에 대한 부분들로 볼 수 있는데 이제 그 리더십 같은 경우에는 조금 전에 김주수 연구원장님이 말씀해 주셨던 부분들을 잘 들으셨을 거라서 이제 저는 AI 그리고 이제 LMS와 이제 어떤 솔루션 그리고 기술적인 진보성 관련된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릴 부분들은 크게 총 3가지의 키포인트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업체 어떤 부스들을 설명을 드릴 때 이 3가지 키포인트에 주안점을 두고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서비스 온 AI, 그리고 스킬 베이스드 러닝, 그리고 끝으로 러닝 패스웨이에 대한 부분입니다. 주요 부스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말씀드릴 부분은 디그리드에 대한 부분이고 조금 전에 앞서 이제 김주수 연구원장님께서 말씀을 주신 것처럼 이 디그리드는 워낙 그 L&D의 기라성 같은 기업이죠. 그런데 일단 마에스트로라는 솔루션을 이제 7월에 오픈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AI Purpose Built for Running이라는 이제 표어를 바탕으로 해서 컨셉으로 해서 제공을 하게 되는데 핵심은 이제 스킬을 좀 더 빠르게 제공을 하고 그 와중에 초개인화를 실현한다라는 컨셉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마에스트로 홈을 보게 되면 다양한 이제 그 학습에 관련된 그 콘텐츠들이 제공이 되는데 저희가 좀 눈여겨봤던 부분들은 이런 그 버추얼 코치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도 이제 연구원장님이 설명을 해주셨는데 이제 그 부분들 한 걸음 더 들어가서 내용들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같이 보고 계시는 화면에 보시면 이제 스킬 리뷰 코치라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 부분을 이제 앞서 연구원장님은 어떤 콘텐츠 구조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요. 제가 좀 눈여겨봤던 부분 중에 하나는 어떤 그 코치를 구성하고 있는 인스트럭션에 대한 부분들 외에도 어떤 UI나 UX의 어떤 제공하는 방식에 대한 부분이었습니다. 이 디그리드 마에스트로 같은 경우에는 이런 코치를 제공을 할 때 이제 음성 모드를 함께 제공을 하는데 아마 GPT의 그 유료 버전을 쓰시는 분들은 이제 그 대화로 GPT와 대화를 해보신 경험도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이제 마에스트로 같은 경우에도 이런 코치들을 음성 대화로도 서로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부분들을 도모를 했는데 제가 눈여겨본 부분은 바로 이 부분들이었습니다. 이제 UX가 굉장히 간편해지기 때문에 사용자들이 많이 쉽게 사용할 수 있겠다는 것 하나와 그리고 기존에는 이제 이런 부분들을 하려면 아무래도 이제 그 타이핑을 해야 되다 보니까 주로 PC 환경에 많이 접속들을 했는데 이제 음성으로 대화를 하고 커뮤니케이션이 되기 때문에 마치 친구와 통화하듯이
좀 간편하게 모바일 환경에서 굉장히 많은 사용성을 가지고 갈 수 있겠다.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볼 수 있어서 이제 그 지점을 하나 좀 특징적으로 좀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통적인 채팅 화면에서도 다양한 콘텐츠들을 보면서 내가 어떤 스킬을 어떤 식으로 키워되는지에 대한 코치들을 받을 수가 있었는데요. 실제로 그 안에 내용을 들여다보게 되면 내가 가진 스킬들을 분석을 해주면서 스킬 갭에 대한 부분들도 명확하게 명료하게 데이터로 확인할 수 있는 지점들을 제공을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제 사실 스킬이 굉장히 방대하고 또 어떤 특정 산업 도메인에 따라 이제 특화되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제공되는 스킬들에 대해서는 커스터마이즈도 가능하다. 이제 그런 부분들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실제로 저희가 스킬 리뷰 코치는 데모 영상을 저희가 마련을 했는데요. 영상을 한번 보시고 이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So in my profile, it already showed me the certain skill sets that my focus skills that I've already put on here, and then maybe other skills based on the learning I've done that they would want. So I'm gonna say I want to focus on the storytelling skill. So then this one's going to be more voice activated. So you would say, hi Maestro, or they're probably like, hi Donna, I see you did storytelling for this. It's going to say, what are some ways that you're leveraging storytelling now? Then you communicate it back to them, and it will just keep asking you questions, and you have a conversation, and then at the end, it will say, based on this conversation, you are at I assess you at this level. But if you want to get to this level, here are some resources to leverage. And then it's going to link to the content that we have too. Yeah. 네, 영상들 보셨나요? 어떠셨나요? 저는 사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음성 모드에서 굉장히 큰 UX를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무엇보다 학습자들이 코치를 굉장히 편하게 사용할 수 있겠다. 자기 전에 침대에 누워서도 사용을 할 수도 있고 이동 중에도 사용할 수 있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넓은 사용성으로 제공할 수 있다. 이제 그 지점에 좀 체크를 할 수가 있었고, 이제 이런 식으로 좀 접점이 높아지게 된다는 부분들은 이제 코치가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 기반이 마련된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런 측면에서 이제 디그리드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총 3개의 코치를 제공을 하고 있고 앞으로 4개 정도의 그 코치를 더 제공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뭐 리더십 코치, 그리고 커리어 코치, 스킬 리뷰 코치는 마련이 되어 있고 다른 그 4가지 코치들도 제공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 과정에서 추가적으로 좀 눈여겨봤던 부분들이 있는데 바로 인텔리전트 그 패스웨이 큐레이션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제 러닝 코스를 만들어주는 이제 그런 부분인데 이런 부분들도 AI를 적용을 해서 어떤 채팅을 하는 과정을 통해서 결과적으로 어떤 그 사용자의 러닝 패스웨이가 이제 큐레이션 되고 추천을 받을 수 있는 이제 그런 부분들을 실현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도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는 사용자가 어떤 목적성에 맞는 어떤 패스웨이가 큐레이션이 빠르게 됨으로 인해서 학습자가 굉장히 편하게 이용을 할 수 있다. 라는 지점이었고 이런 부분들은 앞서 말씀드렸던 어떤 초개인화에 대한 어떤 그 시초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주목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링크드인인데요. 링크드인 러닝 같은 경우에는 잘 아시다시피 링크드인이라는 큰 플랫폼 위에 이제 러닝이라는 그 추가적인 부분들을 더 애드해서 만든 플랫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떤 링크드인이라고 하는 모 플랫폼으로서의 와의 어떤 시너지가 기대되는 그런 부분인데 사실 기존에는 어떤 교육을 제공을 한다든지 어떤 레주메를 연동을 한다든지 이제 그런 부분에서 릴레이션의 어떤 범위가 그렇게 크지는 않았는데 이제 그 링크드인 러닝에서 이제 커리어 허브라고 하는 이제 이런 부분들을 마련을 해서 이제 하반기에 오픈을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제 B2B로 오픈이 된다고 하는데 이 커리어 허브까지 제공을 하게 된다면 굉장히 링크드인 어떤 모 플랫폼과의 릴레이션을 더 밀도 있게 가져가면서 학습자나 사용자의 굉장히 높은 이제 어떤 갈증을 해소해 줄 수 있겠다. 니즈를 굉장히 크게 해소해 줄 수 있겠다라는 부분들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제 화면에 보시는 이제 우측 화면에 보면 이제 어떤 스킬 인텔리전스 화면이 있는데 뒤에서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링크드인은 어떤 채용 플랫폼으로서 가지고 있는 굉장히 방대한 데이터들이 있습니다. 이제 채용자에 대한 정보들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구직, 구인에 대한 정보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모두 데이터화해서 뭔가 데이터 시너지를 내면서 제공할 수 있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 특장점으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보게 되면 이제 커리어 패스웨이를 제공을 하는데 이 안에 보면 빌드 데이터 드리븐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즉 이제 데이터에 기반해서 이제 커리어 패스웨이를 제공을 한다는 측면입니다.
그래서 여기 옆에 보시면 이제 다양한 어떤 기업들과의 매칭될 수 있는 데이터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는 강점들이 있었고요. 이제 화면을 보시면 이제 이 화면 같은 경우에 롤플레이에 대한 화면입니다. 조금 전에 보셨던 이제 디그리드에 있는 코치와 좀 유사한 화면인데, 링크드인 러닝 같은 경우에도 이제 그 어떤 코치에 대한 부분들을 AI 롤플레이로서 제공을 하고 있는 부분들을 좀 특징적으로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어떤 그런 패스웨이나 이제 스킬 관련된 부분들 관련해서는 이제 롤에 대한 데이터가 제공이 되는 부분들, 그리고 이제 스킬에 대한 데이터들, 그리고 이제 어떤 각 롤에 종속되는 어떤 스킬들에 대해서 다양한 가지각색의 데이터로 그 관련된 정보들을 제공하는 부분들을 특징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제 그 커리어 패스에 대한 부분인데요. 이제 위에 그 좌측 상단에 있는 이미지를 보시게 되면 실제로 이제 프로덕트 매니저에 대한 어떤 커리어 패스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들이 지속적으로 발전을 하게 되면 시니어 프로덕트 매니저가 되는 부분들이 있고, 비슷한 부분 혹은 패밀리로서 보게 되면 이제 롤로서는 어떤 프로그램 매니저 같은 걸로도 발전할 수 있다. 그리고 내가 이제 마지막에 있는 이제 피벗을 하게 되면 이제 지금은 프로덕트 매니저지만 내가 피벗을 통해서 이제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같은 것들을 할 수 있다. 이제 그런 부분들을 제공을 하는데, 과거에는 어떤 이제 사용자들, 어떤 학습자들이 이런 부분에서의 그 갈망이 굉장히 좀 컸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일목요연하게 제공을 하면서 실제로 이제 각 롤에 대한 부분들도 디테일하게 설명을 해주는데요. 시니어 프로덕트 매니저에 대한 부분들 상세화면도 제공이 돼서 실제로 그 화면에 들어가게 되면 이 시니어 프로덕트 매니저가 어떤 부분인지, 어떤 기대하거나 요구되는 항목들은 무엇인지 이제 그런 정보들을 볼 수 있고, 여기서 요구되는 이제 어떤 그 스킬에 대한 부분들도 명료하게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장점이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커리어를 발전하기 위해서 어떤 부분으로 어떻게 발전을 하면 되는지에 대해서 좀 더 길잡이 역할들을 함으로 인해서 시너지를 낼 수 있다. 이제 그런 부분들로 볼 수가 있었고요. 볼 수가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링크드인 러닝 관련해서는 이제 앞서 이제 어떤 링크드인의 이제 그런 다양한 데이터들과 이제 어떤 스킬에 대한 부분들이 같이 같이 허브로서 결합이 돼서 많은 그 시너지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여기서 이제 AI에 대한 부분들도 굉장히 이제 기반이 돼서 적용이 많이 됐다.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인사이트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앱소브라는 회사인데요.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LMS 러너 포털을 제공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좀 특징적으로 좀 봤던 부분 중에 하나는 이제 어떤 그 인텔리전스 코스 크리에이션인데요. 이제 코스를 이제 만드는 과정에서도 굉장히 좀 AI를 활용을 해서 좀 간편하게 만들 수 있는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이제 솔루션으로 제공하고 있는 부분들이 눈여겨 볼 수 있는 특징이었습니다. 실제로 화면들을 좀 이렇게 설명을 좀 드리면, 어떤 코스를 만들기 위해서 기본적인 기초적인 데이터들을 넣고 이제 AI를 활용을 해서 딸깍 버튼을 누르게 되면 이제 관련된 이제 어떤 코스의 이제 과정들이 만들어지게 되는데, 여기에 관련된 내용 그 어떤 그 인풋 데이터 같은 것들을 넣고 다시 이제 크리에이션을 하게 되면 AI가 관련된 콘텐츠들까지 만들어주는 이제 그런 부분들을 눈여겨 볼 수가 있었고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번역 같은 기능들도 제공을 하고 있는 부분들로 확인을 했습니다. 여기서의 포인트는 사실 어떤 이제 교육을 담당자가 AI를 써서 이제 콘텐츠 오소링까지 같이 할 수 있다, 콘텐츠 저작까지 같이 할 수 있다, 이제 그 지점이 굉장히 좀 신선하게 좀 다가왔었는데, 상당수의 업체들은 어떤 과정에서 그 어떤 해당 스텝의 어떤 하나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이제 AI를 적용을 했다면, 이 앱소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콘텐츠 오소링까지도 한꺼번에 적용을 했던 부분들을 좀 특징적으로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AI가 통합이 되는 부분에 있어서의 어떤 그 융합되는 수준과 범위가 점점 더 확대된다. 이제 그 지점을 좀 인사이트로 볼 수 있었던 사항입니다. 다음은 ELB 러닝이라는 기업인데요. 이 기업은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어떤 콘텐츠라든지 VR 트레이닝 같은 것들을 만드는데 특화된 기업인데, 이 크리에이션 스튜디오에서 굉장히 많은 솔루션들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콘텐츠 저작과 관련된 그 솔루션들을 많이 제공을 하고 있고, 또 한편으로 뭐 어떤 이미지의 백그라운드를 지운다든지 아니면 단순히 어떤 이제 글을 좀 빠르게 만든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이제 AI 툴킷으로 별도로 좀 제공을 하고 있는 부분들도 있고요. 이제 크리에이션 스튜디오를 그래서 좀 확인을 좀 해봤습니다. ELB의 이제 크리에이션 스튜디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보시는 화면처럼 이제 어떤 콘텐츠를 어소링할 수 있는 그런 화면들이 나오는 한편, 그 안에 어떤 특정 모듈을 선택을
있었고 그 모듈들을 바로 그 화면에서 만들 수 있는 특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많은 모듈 중에서 이제 아바타 모듈을 좀 선택을 했고요. 그러면 이제 아바타를 고르고 그 밑에 이제 어떤 기본적인 옵션이라든지 어떤 프롬프트 같은 것들을 넣게 되면 실제로 그 아바타가 아나운서가 돼서 그 음성을 읽어주는 이제 그런 콘텐츠들을 원클릭으로 만들 수 있어서 굉장히 쉽고 빠르다. 그런 부분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리트모스라는 기업입니다. 리트모스도 이제 2007년에 생긴 이제 L&D의 대표적인 기업 중에 하나인데요. 이 리트모스도 이제 LMS에 대한 부분들, 어떤 추천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많이 확인을 할 수가 있었고, 이제 리트모스 같은 경우에도 아까 보셨던 이제 어떤 콘텐츠 저작하는 과정에서 AI가 적용된 부분들을 좀 더 빠르게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특징 중에 하나는 이 리트모스가 LMS 안에 이제 플레이리스트라는 서비스를 제공을 하는데 이 플레이리스트는 어떤 콘텐츠 러닝 코스를 이제 다양하게 제공해주는 이제 그런 목록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 플레이리스트를 제공을 할 때 이제 크리에이트 AI 기능을 써서 이제 플레이리스트에 어떤 내가 원하는, 내가 필요로 하는 부분들을 이제 기술해서 이제 문장을 넣거나 아니면 단어를 넣게 되면 그에 맞는 코스들을 추천을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사용자가 빠르게 본인이 원하는 부분들을 쉽고 빠르게 추천 큐레이션을 받을 수 있다. 이제 그 부분들을 좀 특징으로 볼 수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 콘텐츠 저작하는 과정에서도 특정 콘텐츠를 저작하는 그 중간중간에 또 이제 AI를 적용을 해서 이제 이런 어떤 콘텐츠가 빠르게 생산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었고, 어떤 이제 마지막 화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떤 에디터 화면인데요. 실제로 이제 콘텐츠가 생산이 돼서 이제 초안이 나오게 되면 이 드래프트 본에 대한 어떤 텍스트를 가지고서도 이제 AI를 통해서 쉽고 빠르게 뭐 더 요약을 한다든지 아니면 더 추가적인 내용들을 추가한다든지 그런 부분들을 좀 굉장히 간편하게 할 수 있는 부분들을 특징으로 볼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코세라입니다. 코세라도 이제 L&D 기업 중에 굉장히 대표적인 기업인데, 저희는 이제 코세라가 제공하고 있는 다양한 이제 기능들 중에서 이제 코스 빌더에 좀 집중을 해봤습니다. 코스 빌더 같은 경우에는 사실 작년에도 제공이 되고 있던 기능이기는 해요. 근데 저희가 실제로 데모를 같이 제공을 하다 보니까 실제로 AI가 중간중간에 적용을 해서 어떤 이제 교육 담당자가 빠르게 그 코스 빌더를 통해서 코스를 만드는데 굉장히 빠르게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이제 그런 부분들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제 제가 화면을 이제 따로 캡처를 해왔는데 보시는 것처럼 사실 이제 어떤 코스를 만드는 과정에서 이 코스를 구성하고 있는 다양한 어떤 그 콘텐츠들을 찾거나 뭔가 셀렉하는 그 행위가 굉장히 좀 번거롭거나 시간이 오래 걸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코세라는 이제 코스 빌더의 AI를 통해서 빠르게 콘텐츠를 찾아주는 이제 그런 부분들을 적용했던 부분들을 특징적으로 볼 수 있었고, 이제 그 과정에서도 이제 그 과정마다도 이제 콘텐츠를 추천받고 제안을 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제안을 받을 수 있는 이제 그런 부분들을 AI로서 좀 더 빠르게 적용을 했었던 부분들을 좀 특징적으로 볼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이제 우무인데요. 우무도 이제 계속 작년에도 발표했던 내용들이 있는데, 사실 작년에 발표했던 내용들하고 기능적으로는 뭐 새로운 기능이 추가됐다라는 부분들보다는 작년 대비 이제 AI 같은 것들이 좀 더 고도화돼서 적용이 됐다. 그런 부분들로 좀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LMS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챗봇이 좀 더 고도화된 부분들은 좀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코너스톤 같은 경우에도 이제 작년에 제공했던 부분들 어떤 화면 UI는 거의 비슷한데요. 이제 코너스톤 갤럭시에서 제공하고 있는 다양한 스킬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스킬 갭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제공들은 AI를 통해서 좀 더 고도화되는 부분들을 확인할 수가 있었고, 이제 우측에 있는 부분들은 리스트 오브 잡롤인데 이 잡롤에 대한 부분들을 좀 더 시각화해서 사용자들이 좀 더 빠르게 학습자들이 빠르게 본인의 니즈를 해소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에 방점을 두고 제공했던 그 서비스를 제공하는 부분들을 좀 특징으로 볼 수 있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360 러닝을 살펴볼 텐데요. 360 러닝은 사실 이제 엑스포에서 가장 화려한 부스를 차렸습니다. 그만큼 이제 힘을 주고 좀 서비스를 이제 소개를 했다라고 보실 수가 있을 텐데요. 이제 저희가 좀 몇 가지 사항들을 좀 말씀을 드릴 텐데, 우선 첫 번째로 이제 화면상 보시는 것처럼 이제 스킬에 대한 부분들을 마찬가지로 제공을 하고 있는 부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360 러닝 같은 경우에도 어떤 그 특정 도메인의 어떤 특화된 스킬 같은 경우에는 커스텀이 필요하기 때문에 커스터마이즈 기능을 제공을 하고 있는 부분들을 좀 특징적으로 볼 수가 있었고요. 이제 해당 스킬들을 가지고 내가 어떤 부분에서 명확한 그 수준이 어느 부분인지
그래서 소위 스킬 갭에 대한 부분들을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부분들을 LMS 화면에서 명확하게 볼 수 있는 부분들이 특징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그 360 러닝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별도의 이제 오픈 세션이 있어서 이제 엑스포 안에서 이제 그 오픈 세션을 들으면서 내용들을 볼 수가 있었는데요. AI with Power and Purpose라는 이제 주제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연사가 발표했던 내용들을 보시면 이제 제가 소개를 좀 드릴 텐데, 좀 인상 깊었던 부분 중에 하나는 이제 라이브 데모를 하면서 이제 AI가 어떤 부분에 어떻게 적용이 됐느냐라고 했을 때 한 크게 4가지 정도를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프롬프트를 만드는 부분들, 이제 콘텐츠를 만드는 부분들, 그리고 이제 콘텐츠를 이제 번역하는 부분들, 그리고 이제 스킬을 태깅할 때 이런 식으로 AI를 좀 적용한다라는 부분들을 좀 소개를 해주셨던 부분들이 있고, 실제로 이제 요 화면들은 이제 콘텐츠를 코스를 만드는 이제 그 과정을 좀 중간중간에 캡처를 했습니다. 그래서 좀 소개를 드리면, 지금 보고 계시는 화면은 이제 어떤 그 코스를 만들 때 이제 기본적인 어떤 템플릿을 고르는 화면인데, 이제 블랭크에서 비어있는 그 템플릿을 가지고 진행을 하는데, 이제 중간에 보시는 것처럼 이제 다양한 어떤 코스를 구성하고 있는 메타데이터들을 이제 AI를 통해서 좀 쉽고 빠르게 그 적용할 수 있는, 제작할 수 있는 부분들을 좀 특징적으로 볼 수 있었습니다. 여기도 뭐 2분 만에 2분도 안 걸려서 만들 수 있다라는 표현들이 있는데요. 그리고 이제 중간중간에 이제 요약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함께 제공이 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고, 이런 부분들은 이제 어떤 문제에 대한 부분들인데, 문제도 이제 AI를 통해서 어떤 문제 초안을 제안을 받고 사용자가 셀렉할 수 있는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한 특장점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고 계시는 화면은 생산된 콘텐츠 메타데이터에 대해서 이제 번역을 통해서 이제 다른 나라 언어로 좀 쉽고 빠르게 변환할 수 있는 이제 그런 기능도 AI를 통해서 제공하고 있는 부분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봤을 때 이 360 러닝에서 결국 그러면 AI를 가지고 L&D 분야의 AI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느냐, 그래서 좀 지속적인 영향력 그리고 실질적인 가치를 제공하기 위해서 어떤 고민들을 해야 되냐라고 했을 때 크게 4가지 항목들을 좀 선정을 했는데, L&D의 어떤 코파일럿으로서의 기능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 그래서 이제 어떤 교육 담당자 내지는 이제 교육을 관리하는 관리자로서 이제 코파일럿 AI와 함께 코파일럿 하면서 빠르게 효율적으로 이제 콘텐츠를 콘텐츠나 이제 과정을 관리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핵심이다라는 부분들이 있었고, 또 콘텐츠 빌더에 대한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당연히 콘텐츠를 빠르게 저작하고 좀 더 효과성이 있는 콘텐츠를 생산하는 이제 그 지점일 것 같고요. 이제 러너 어시스턴트 같은 경우에는 학습자에게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 코칭을 할 수 있느냐, 이제 그 지점으로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끝으로는 New Ways of Learning인데, 이제 AI가 이제 굉장히 융합이 되고 기반이 되는 그런 환경에서 이제 L&D는 어떻게 교육의 과정을 접근을 해야 되고 어떤 방식을 제공을 할 것이냐, 이 화두를 던진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사실 이 4가지 꼭지들은 제가 뒤에서 말씀드린 인사이트하고도 굉장히 좀 맥이 다 있는 부분들이기도 하고, 앞서 말씀드렸던 이제 그런 다양한 그 L&D 기업들이 발표하고자 한 내용들과도 맥이 다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4가지 화두에 대해서는 한번 보시면서 고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종합적으로 봤을 때 이제 엑스포를 참관하면서 받은 인사이트를 좀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3가지 키포인트를 가지고 좀 봐주시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결국 이 3가지 포인트를 가지고 콜렉티브 인사이트, 라이프롱 러닝을 어떻게 실현할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 일단 첫 번째, 서비스 온 AI 관점에서는 AI 기반의 L&D 코파일럿, 그리고 콘텐츠를 저작하고 추천하고 이런 부분들이 워낙 AI가 정말 기반이 됐던 부분들인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떤 이제 다양한 코치들을 볼 수 있었는데, 몰입형 학습 경험을 위한 어떤 AI 기반의 코칭을 제공한다. 그래서 굉장히 유려한 사용자 경험을 제공하고 있는 이제 그런 부분들도 특징적으로 보실 수 있었던 지점입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을 모두 아울러서 이제 AI를 활용을 해서 지속 가능한 성과 관리 및 개선을 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어떤 LMS나 엔터프라이즈 러닝 솔루션에 대한 부분들을 살펴보셨는데요. 결국 AI가 서비스에 스며들기 때문에 이제 그런 상황에서 기존의 L&D 방식과 전문가 역량의 근본적인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이제 그 지점을 좀 살펴보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서비스 온 AI 이 관점에서는 이제 어떤 기존과 다른 이제 새로운 어떤 AI가 서비스에 스며드는 상황에서의 파괴적 혁신을 어떻게 일으킬 수 있느냐, 이제 그 지점에 대한 고민들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2번째로 스킬 베이스드 러닝에 대한 부분입니다. 아마 제가 이제 찬찬히 이제 주요 부스들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보신 것처럼 이제 아마 이제 느끼셨을 텐데 L&D 중심의 스킬 프레임워크가 상존하고 있다. 이제 그 지점들을 명확하게 보실 수 있었던 기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데이터 기반으로 명확한 스킬 갭을 분석을 해준다라는 부분들도 특징적으로 볼 수가 있었고요. 결국 이것들을 토대로 이제 개인화된 업스킬 및 리스킬 프로그램을 설계하고 실행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토대가 마련되고 있다라는 부분들로 귀결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어떤 스킬 기반을 잘 구축을 하고 궁극적으로 이제 정교한 맞춤형 학습 서비스의 근간을 마련할 수 있어야 된다. 이제 이 부분이 두 번째 인사이트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러닝 패스웨이인데요. 러닝 패스가 LMS의 핵심 기능으로 자리 잡은 부분들은 아마 앞서 말씀드렸던 이 엑스포의 다양한 참여 기업들 사례에서도 살펴보실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한편 이제 체계적이고 확장 가능한 러닝 빌더의 중요성이 점점 증대해지는 시점인 것 같은데요. 그리고 이제 이런 어떤 러닝 패스들이 점점 개인화되기 때문에 결국 개인화된 러닝 패스로 학습자의 성취감과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어야 된다. 이제 이 지점들을 좀 눈여겨볼 지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러닝 패스를 고도화해서 학습자의 지속적이고 효과적인 역량 개발을 지원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인사이트를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서 이제 세 가지 꼭지에 대한 인사이트들을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좀 이제 모르겠습니다. 이제 아마 제가 나름대로 이제 그 엑스포를 참관을 하면서 좀 중요한 기업들 사례들을 이제 세부 항목들 위주로 좀 소개를 드렸는데요. 이제 인사이트들에 대해서도 공감이 좀 많이 되셨을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런 부분들의 인사이트를 정리를 하면서 사실 그러면 휴넷이 이제 이런 어떤 글로벌 L&D 기업들과 살펴보았을 때 방향성이라든지 앞으로의 나아갈 어떤 추세 같은 것들은 좀 일치하나 이제 이런 부분들을 좀 눈여겨봤었는데 사실 휴넷에서는 러닝메이커 그리고 이제 AI 챗봇이죠. 아이런 그리고 랩스 같은 이제 다양한 솔루션들 L&D 기반의 솔루션들을 굉장히 좀 지속 발전을 시키고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 앞서 말씀드렸던 이 사이트들의 상당수가 좀 방향성이 일치되고 있다라는 부분들을 느끼는 한편 사실 또 어떤 한국에서 필요한 어떤 L&D의 어떤 새로운 트렌드를 휴넷이 굉장히 이끌고 있구나. 이제 그런 부분들도 좀 살펴볼 수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보고 계시는 화면은 이제 그 휴넷의 러닝메이커 화면인데요. 휴넷의 러닝메이커 이번에 오픈을 했습니다. 이 러닝메이커의 특징 중에 하나는 이제 다양한 포맷들, 어떤 유형들을 처리할 수 있다는 부분들 특장점인 것 같습니다. 온라인, 오프라인, 그리고 플립 러닝, 그리고 이제 러닝 전이에 대한 이제 전반적인 부분들까지 아우를 수 있는 부분들은 이제 러닝메이커가 유일할 것 같은데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부분들은 이제 어떤 러닝메이커, 앞서 말씀드린 러닝 패스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얘기가 나오는데 러닝 패스가 나오고 러닝 패스가 잘 적용이 되고 이제 스킬이 적용되고 이제 그런 부분들로 진행을 하게 되면 어떤 소기에 좀 목표하고자 하는 부분들, 목적하고자 하는 부분들에 대한 달성은 어느 정도 수월하게 하실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마침 휴넷에서 러닝메이커 체험을 하실 수 있는 그 기회가 제공된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러닝메이커를 체험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휴넷 홈페이지를 한번 오시면 관련된 내용들을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엑스포 인사이트에 대한 부분들을 마무리하고요. 이제 끝으로 이제 사실 ATD25의 이제 스폰서로서 휴넷이 스폰을 하면서 이제 세스고딕이 좀 마지막 그 피날레를 장식하신 게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세스고딕이 많은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기억나는 부분 중에 하나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에 대한 부분이었습니다. 결국 L&D 그리고 이제 어떤 세상의 변화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되고 있는데 여기에서 L&D 분야는 어떻게 변화할 수 있느냐 혹은 변화의 주도를 어떤 식으로 할 수 있느냐 결국 AI는 도구이기 때문에 도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결국 사람이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진행을 하면서 효과적으로 L&D를 해나갈 수 있느냐 이제 그 관점에 대한 고민들 화두들에 대한 정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좀 엑스포 인사이트까지 말씀을 드리고요.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